네, 한미 군당국이 오늘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취소를 압박했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한미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자, 내가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합동군사 연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고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북한이 강화하겠다.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마지막에 김정은의 뜻이라는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전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그게 김여정 부부장 혼자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굳이 명확히 밝히는 거는 이건 미국한테 더 할 말이 많은 걸로 좀 보입니다. 전체 내용과 구조를 봤을 때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해서 배신적인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기억하시듯이 과거에 했던 그런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굉장히 좀 톤이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죠. 남조선 당국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쓰긴 쓰는데 어쨌든 원색적인 비난보다도 미국한테 하는 얘기가 굉장히 오늘 담화에 많은 내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쓰던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밝혔죠. 미국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를 오늘 담화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 이런 얘기가 있은 뒤에는 간혹이지만 도발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작년이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전에 밝혔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뭔가 군사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지금 북한이 아마 노리고 있는 효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북한의 사정을 봤을 때 다음 수준의 도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거나 초대형 광사포 쏘고하는 건 작년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하려면 전술적 도발 넘어서 전략적 도발, SLBM이나 또 추가 핵실험이나 이제 잠수함 공개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기술적인 준비를 할 상황이 됐을까? 북한의 올해 상반기 상황들을 봤을 때 그건 좀 신중한 판단이 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앞으로 한 2주간 여러 가지 이런 담화 등을 통해서 대미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이 이런 담화를 보고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도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을 건데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움직였을 거면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대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미국이 벌써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일단을 밝히면서 대화를 했을 건데 지금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북한이 응해라라고 하는 것. 공은 이제 북한 코트에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담화 내용에 미국이 바로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지금 남조선 당국까지를 같이 이제 비판하면서 한국의 중재자 노릇을 한 번 더 해라라고 하는 걸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후 4시에 있기로 했던 남북 군 통신선 정기 통화가 불통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통일부와 국방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군 통신선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여정의 담화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일부나 청와대가 생각을 했었는데 4시에 지금 끊었는지 아니면 잠시 어떤 중단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7월 27일 날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은 이미 카드를 하나 더 진 겁니다. 카드를 하나 더 지고
한미연합훈련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 7월 27일에 군통신연락선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이걸 지고 전에는 끊어져 있던 걸 다시 지고 있다가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버린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에 대한 압박 카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주 전에 새로운 카드를 들고 이미 8월을 맞이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동안 이제 끊어졌던 것들을 잠깐만 자기가 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또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이미 들고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이제 8월에 문을 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신선이 연결될 때만 하더라도 다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게 북한의 의도대로 실제로 전화통신망을 다시 끄는 거라면 좀 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또 북한의 또 여러 가지 전략에 또 노란하고 있다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좀 됩니다. 자, 오늘 김여정의 담화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주한미군 철수 대목입니다. 과거의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이슈하고 주둔 이슈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는 연동이 안 된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정의용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라든지 또는 확장 억제라든지 핵우산 문제는 한번도 비핵화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 측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의용 장관이 과거에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북한에 다녀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가 한미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다. 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게 올해 5월에 또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얘기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이게 북미 관계가 이제 핵심 변수인 것이죠. 그 당시 2018년도 당시에는 2017년까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경제력 개발을 위해서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소프트한 입장을 내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019년 하노이 도딜로 인해서 이제 무산이 되고 19년, 20년, 21년 지금 현재 장기 경색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바라던 만큼 지금 어떤 소식을 지금 못 듣고 있죠,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던 근본 문제를 이제 다시 꺼내 들고 대화의 조건들을 2017년 이전으로 지금 돌리려는 시도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한번 강대강 선대선 그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일관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현정 의원 보시기엔 지금 통신선 끊어진 거 기술적인 문제로 보세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통신선이라는 게 사실 북한이 저번에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또 복원을 했다가 지금 또 이번에 이제 많이 끊은 거라 보면 굉장히 전술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한미연합 훈련을 어떻든 간에 중단시키기 위해서 좀 열어뒀다가 지금 의원들 74명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규모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또 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사전 연습이 시작됐고 본 훈련은 다음 주란 말이죠. 다음 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 훈련하지 말아라. 이런 압박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요만큼 했을 때 우리 쪽에서 반응하는 걸고 조금씩 이제 길들여 나가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렇게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아무 이야기도 사실 하지 못했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통신선 하나 복원하니까 바로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하나로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협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보시면 미군 철수 문제라 이걸 이야기를 한 게 김대중 김정일 회담 때 미군 철수 용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핵 문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 갔다 와서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게 과연 뭔가? 정의용 실장이 주장했던 게 과연 그러면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협상의 처음부터 우리가 자꾸 북한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끌려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훈련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북 대화도 못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일성의 손녀딸인 김여정이 훈련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국군 통수권자가 손을 놓아버린 오늘은 치욕적인 날이며 역사에 새겨두어야 할 날입니다. 통수권을 포기했으면 청와대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훈련을 축소했다거나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거짓에 기반한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훈련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한다. 또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만 우리가 규모도 얘기해주고 또 이번에 전시작전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전달해줬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들이 훈련할 때 뭐 자기 단독 훈련이다 어떤 훈련이다 할 때 또는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 미사일을 쏘니까 항해금지구에 걸어놓고 조심하십시오라고 미리 통보해주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는 훈련의 일정과 성격 내용들을 다 통지를 사전에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말하던 대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건 북한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북한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북한 시간표대로 지금 계속 언제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효과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북한의 반응이나 의도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결정해서 하고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또 우리 전자권 전환 문제나 우리는 우리 식대로 또 풀어나가는 것들 그렇게 이제 병행적으로 가면서 동시에 또 남북 대화나 평화적인 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같이 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병행적으로 가는 것이 그냥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갈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담화가 하나 나올 때마다 또 여야가 갈려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걸 과연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